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서울 랜드마크 단지 시세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2개 닫히고 13개 단지. 자, 과연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공포스러운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얼마나 하락했는지 진짜 시장 변화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 불인이도 순식간에 부동산 고수로 만들어 드립니다. 두 번째 서적은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입니다. 실제 돈이 되는 청약 정보를 총집하여 두었습니다. 부자들이 왜 분양권을 사랑하는지 이 서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4일 기준 11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682건입니다. 자, 10월 24일 기준 10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620건이에요. 그래서 10월보다는 11월 달에 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일단은 8월에 고점 찍고 9월, 10월 연달아서 낮아졌다가 11월도 낮아지지 않고 약간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데 실상 그렇게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11월 일평균 등록 일수로 감안해 봤더니 37.8건이에요. 하지만 10월 달에는 42.6건이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11월이 10월보다 증가한다고 현재 추세로는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자, 서울 아파트 한국부동산은 주간 통계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날 발표된 한국부동산 통계에서는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0.03%가 나왔습니다. 10월 16일 날 0.09에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 전세 가격 변동률도 좀 소폭 둔화가 됐습니다. 11월 6일 날 0.21%에서 11월 13일 날 0.19% 그리고 11월 20일 날 0.17%로 상승폭이 줄어들었죠.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겨울 이제 입주철을 앞두고 매매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점. 또 하나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3% 후반에서 4% 중반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공급 증가, 수요 감소가 전세 가격 변동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12개 자치구 13개 단지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강 이남의 7개 단지, 한강 이북의 6개 단지, 초고가 아파트부터 중저가 아파트까지, 그리고 신축 아파트부터 구축가 아파트까지 고루고루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시장 흐름을 100% 파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반포자이 살펴보겠습니다. 반포자이가요, 10월 달에 거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8월에 11건, 9월에 9건, 10월에 빵건, 그리고 11월에 한 건이 등록됐죠. 제가 볼 때는 11월 달도 거래량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3,410세대 치곤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편이죠. 자, 반포자이 35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24일 날 32억으로 10월 27일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82% 수준이에요. 지금 반포 지역은 입주 이슈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자, 그리고 50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0일 날 46억이었던 최저가가 45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물론 1억 원이나 조정됐지만 얘가 거의 최고 전고점이랑 똑같은 수준이어서 1억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전고점 대비 97.8% 수준입니다. 자, 이제 음마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음마아파트 11월에 거래가 한 건 등록됐고 10월에 4건, 9월에 5건, 8월에 15건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음마 30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0일 날 23억 9천이었던 음마아파트가 23억으로 무려 2주 만에 9천만원 호가가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음마아파트는 올해 워낙 많이 반등했죠. 18억 2천까지 떨어졌다가 24억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1억 정도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고점 대비 90.5% 수준입니다. 34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27억 5천으로 그대로네요. 28억까지 갔던 게 올 초에 22억까지 빠졌고 현재 27억에서 변화 없습니다. 거의 전고점 수준과 근접하네요. 자, 이제 도곡레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도곡레스 같은 경우는 3002세대의 매머드급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단지는 아니었어요. 8월에 거래가 10건, 9월달에 거래가 5건, 10월달에 거래가 3건으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11월달에도 거래가 1건 등록됐습니다. 10월달과 좀 유사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도곡레스 33평 매매가 변화 봤더니 11월 10일 날 29억 호가에서 현재 28억 9천으로 1,000만원 정도 호가가 하락 조정됐습니다. 전고점 대비
91.7% 수준이에요. 자, 도공레스 43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0일 날 32억 5천에서 다시 33억 5천으로 호가가 재조정됐습니다. 자, 이 매물이 거둬들인 건지 실거래가 된 건지 현재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최저 호가는 33억 5천, 전고점 대비 95.9% 수준입니다. 이번 1분 올해 강남 지역이 워낙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도 굉장히 빨랐어요. 거의 전고점 회복한 지역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파크류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변화의 바로미터 잠실 지역 아파트를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파크류 같은 경우는 11월에 거래가 2건이 등록됐고 10월에 거래가 9건, 9월에 15건, 8월에 17건, 거래량이 계속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6,864세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아닌 지역이 이 정도 거래량이면 굉장히 적은 거죠. 자, 26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0일 날 18억이었던 26평 현재 17억 5천으로 5천만 원 정도 호가가 하락 조정됐습니다. 전고점 대비 87.5%예요. 자, 32평 매매가 변화 여전히 11월 10일 호가 21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83.6%예요. 자, 헬리오시티 살펴보겠습니다. 둔촌주공 입주하기 전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단지죠. 9,510세대. 자, 이 아파트 단지 8월달에 32건, 9월달에 26건, 10월달에 10건이 실거래가 등록됐습니다. 그리고 11월엔 거래가 지금 한 건 등록됐네요. 10월보다 거래량이 적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5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0일 날 16억 5천, 현재도 16억 5천입니다. 전고점 대비 78.9% 수준이고요. 32평 매매가 변화 11월 10일 날 19억 4천에서 현재 19억 3천으로 한 1천만 원 정도 소폭 조정됐습니다. 전고점 대비 81% 수준입니다. 참고로 이 호가 변화는요, 참고하실 게 있어요. 최고가하고 현재 제일 낮은 가격의 매물하고 좀 같은 등급으로 보기 어려운 케이스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헬리오시티처럼 단지가 큰 경우에는 동의 위치에 따라서 층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나면 한 2억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가장 저렴한 매물만 소개를 해드리고 보통 최고가는 로얄동, 로얄층 매물이 많다는 거죠. 자, 이제 강동구 상일동 고덕 그라시움 살펴보겠습니다. 5호선 상일동역 인근의 신축 아파트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4,932세대의 매머드급 단지입니다. 8월에 거래 16건, 9월에 거래 14건, 10월에 거래 10건 등록됐고요. 11월 달엔 거래가 2건 등록됐습니다. 24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24일 날 12억의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2주 전에 12억 3천보다 한 3천만 원 정도 조정됐고요. 전고점 대비 78.4%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4평 매매가 변화 현재 11억 5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주 전 호가가 그대로 가고 있네요. 전고점 대비 78% 수준입니다. 와, 여기 전고점이 되게 높게 지켰네요. 진짜 부동산 시장이 심리가 중요한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2021년 10월에 고덕 그라시움 상일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가 20억까지 실거래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1년 2개월 뒤에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전용 84제곱미터를 13억 이하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한판 시켰죠, 정부의 정책으로. 자, 그래서 1년 만에 이렇게 시장이 빨리 바뀔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보다는 2년 뒤를 보고 시장을 접근하신 것을 추천드려요. 자, 이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부 살펴보겠습니다. 3045세대 2020년에 완공된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다만 비역세권이라는 단점이 있는 곳이에요. 8월에 거래가 16건, 9월에 거래가 15건인데 10월에 거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더니 11월도 그 수준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자, 24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0일 날 8억 8천의 호가를 알려드렸는데 현재도 8억 8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84.6% 수준이고요. 33평 같은 경우는요, 10월 10일 이후에 계속 10억 5천만 호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76% 수준이네요. 자, 이제 관악 드림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3,544세대 2003년에 완공된 구축 대단지 아파트죠. 8월에 거래가 20건이나 등록됐다가 9월에 거래가 12건, 10월에 거래가 5건입니다. 11월에 현재 거래가 1건 등록됐는데 10월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25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0일 날 저희가 7억 원의 매물을 알려드렸는데 얘가 없어지고 현재 7억 5천이 가장 저렴합니다. 거래가 된 것 같아요. 전고점 대비
81% 수준입니다. 32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0일 날 설정된 9억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77.9% 수준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회복을 많이 하지 못하는 두 개 키워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비역세권, 두 번째가 구축입니다. 관악 드림타운은 거기에 다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부선 호재가 있는 곳이죠. 자, 이제 한강 2부로 넘어가서 6개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 북한산시티 3,830세대 2004년에 완공된 구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8월 달에 거래가 24건, 9월에 거래가 9건, 10월 달에 거래가 10건입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거래 감소는 좀 덜한 편이에요. 자, 24평 매매가 변화 10월 10일 날 설정된 5억 8천만 원 호가가 11월 24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74.3%고요. 33평 같은 경우는요, 현재 11월 10일보다 호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전고점이 8억 9천이나 됐었어요. 여전히 전고점 대비 73% 수준입니다. 자, 이제 녹번역 2편한 세상 캐슬을 살펴보겠습니다. 2569세대의 대단지이고요. 2020년에 완공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신축 대단지 역세권을 다 가졌어요. 8월 달에 거래량 17건, 10월에 거래가 10건인데 10월 달에 거래 2건, 11월 달 거래가 한 건도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더 상황을 봐야겠지만 거래 감소가 눈에 굉장히 띄는 단지네요. 자, 24평 매매가 변화 11월 10일 9억 원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 이후에 계속 같은 호가네요. 전고점 대비 76.6% 수준입니다. 34평 매매가 변화 11월 10일 대비해서 호가 변화 없는 11억 2천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79.9%입니다. 은평구 쪽의 신축 아파트가 좀 회복이 다른 지역 대비 좀 약한 편이에요. 자, 이제 미룩, 미성, 3호, 3차 노원구를 대표하는 재건축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운 역세권 GTX 신호선 개발 호재와 광운 역세권 개발 사업 두 가지 호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호재들이 다 실현되고 재건축까지 완료된다면 저는 노원구를 대표하는 고급 주거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930세대고요. 1986년에 완공돼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곳입니다. 11월 달에 거래가 2건 등록됐고 10월에 거래 7건, 9월에 거래 12건, 8월에 거래가 13건입니다. 21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10일 날 6억 7천에서 2천만 원 정도 호가가 하락 조정하면서 전고점 대비 72.2% 수준입니다. 얘가 9억까지 갔었어요. 자, 23평 변화 보겠습니다. 현재 7억 6천 수준입니다. 9억 8천까지 거의 10억 가까이 갔던 아파트가 7억 6천에서 변화가 없네요. 전고점 대비 77.5% 수준입니다. 자, 이제 2편은 세상 금호 파크힐스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에 완공된 1193세대의 대단지죠. 자, 8월 달에 9건, 9월 달에 거래가 16건 등록됐고 10월에 거래가 2건이 등록됐네요. 11월 달 거래는 아직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 25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0월 12일 날 13억 5천 호가가 맞춰진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85.4%예요. 자, 그리고 33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24일 저는 이제 11월 10일 대비해서 매매 호가 변화는 없어요. 전고점 대비 92.2% 수준입니다. 자, 이제 동대문구 레미안 위브 살펴보겠습니다. 답심리역을 이용해서 여의도도 접근 빠르고 광화문도 접근 가능한 3대 오피스권역 중 두 곳에 빠르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2014년에 완공됐고요. 2652세대의 대단지입니다. 8월에 거래 3건, 9월에 거래 13건, 10월달에 거래 4건이 등록됐습니다. 자, 25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0월 12일 날 10억 5천 하던 호가가 11월 11일 날 한 4천만 원 정도 조정됐다가 현재 다시 10억 5천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87.5%, 접근하기 좀 애매한 고점 대비 하락률입니다. 34평 매매가 변화 보겠습니다. 11월 24일 날 12억의 호가로 11월 11일 대비 3천만 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전고점 대비 77.4%. 이 레미안 위브 같은 경우는요, 15억 5천까지 갔던 아파트가 9억 3천까지 빠졌습니다. 6억 넘게 하락을 했죠. 워낙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반등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고점 대비 이제 하락폭이 좀 큰 단지로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대표적인 곳이 산성역 포레스티아죠. 자, DMC 레미안 2편한 세상 살펴보겠습니다. 2652세대고요.
8월에 거래 7건, 9월에 거래 15건, 그리고 10월에 거래가 1건 등록됐습니다. 세대 수에 비해서 거래가 좀 많이 적은 편이죠. 자, 26평 매매가 호가 배열은 보겠습니다. 11월 10일 날 9억 7천 하던 매매 호가가 9억 1,500만 원으로 무려 5,500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전고점 대비 82% 수준이네요. 자, 33평 같은 경우는요, 11월 11일 날 설정된 11억이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76.9% 수준이네요. 15일간 랜드마크 단지들의 호가 변화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락한 평형은 9건이었습니다. 반포자이 50평이 46억에서 45억으로 1억 원 하락했고요. 음마아파트 30평이 2주 만에 9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도공레스 33평 1천만 원 하락, 파크리오 26평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헬로시티 32평 1천만 원 하락했고요. 고덕그라시움 24평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미미삼 아파트 21평 2천만 원 하락, 레미안 위브 34평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DMC 레미안 2편한 세상 26평이 5,500만 원에 빠졌네요. 반면에 상승한 것은 4건이었습니다. 도공레스 43평이 32억 5천에서 33억 5천으로 1억 원 상승했고요. 관악 드림타운 25평이 5천만 원 하락 상승한 7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SK 북한산 시티 33평 1천만 원 상승을 했고요. 레미안 위브 25평 4천만 원 상승을 했습니다. 얘가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그동안 가격 하락을 나섰던 초급매가 좀 거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락 분위기가 강하고요. 특히 고가 아파트가 좀 많이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솔직히 너무 많이 반등했죠. 자, 2주간 서울 아파트 시장을 요약하면 중저가 아파트보단 고가 아파트 중심의 호가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폭락의 시작일까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요, 네이버 호가하고 실거래가가 좀 차이가 나게 등록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왜? 매수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협상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으로 부동산을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